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을 만나보는 시간 우체통의 장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혜정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부신 곳을 꼽는다 하면 역시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죠. 맞습니다. 예. 이 인천 또 국제도시의 면모에 맞게 의식 수준, 삶의 질 뭐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시 변화를 주도하는 시의원님들 아주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24시간이 모자라 항상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네. 바쁘게 움직이시기는 시의원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 동네 정책통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한승훈 씨 나오셨습니다. 우체통의 명탐정 한승훈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 뒷조사 철저히 아주 많이 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네, 빼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었습니다. 네. 먼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우리 김진규 위원님. 1966년생으로 대전과 공주에서 모범적인 학창 생활을 보내시고 당국대학교를 졸업, 이후에 인천에 뿌리를 내리셨는데요. 인천 원당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과 운영위원장, 원당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그리고 한국청소년 육성에서 부지회, 고문과 청학해양환경 서구지회 수석고문, 검단체육회 고문, 검단사랑 남문 장학터 고문, 검단 테니스연합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진규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의원님, 어떠세요? 뒷조사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에 모범 생활은 아니었는데 양심 고백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어떤 학생이셨나요? 그렇다고 불량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사나이였었죠. 멋지시네요. 뭐 친구들이 뭐 뭔가를 조금 금밖에 나간다 싶으면 모두 모험적으로 다 선도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힘이 없어서 불합리함을 당하면 그걸 어허. 제가 불이 대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고 그냥 못 지나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나서주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면 가장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조금 모범생이 이것도 일종의 아주 뭐 대단한 모범생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범생 하면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 네.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네. 이 친구가 잘못 불합리함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나서서 상대방한테 너 왜 얘한테 네. 이렇게 하냐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좀 정의의 사나이. 그럼 정의의 사나이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약자였던 그 친구 기억나는 친구 누굽니까? 그 친구라기보다는 네. 이 같은 가숙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기찬 씨라고 서산서 사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인데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어허. 휴직을 했다 다시 이렇게 휴학을 다니는데 했다. 네. 이제 우리 같은 3학년인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3학년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고 그렇죠. 선배잖아요. 네. 근데 그 선배를 이제 다른 좀 껄렁껄렁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형령하니까 네. 네가 왜 형이냐 같이 학교 다니면 친구지. 그치. 그러고서는 이제 아마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해코지했어요. 네, 이렇게 할 때? 뒷골목에서 이렇게 그때 김진규 의원님이 딱 나타나갖고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네. 같은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안 먹고 이 양반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자는 사람인데 저녁도 안 먹고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기찬 학생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료
친구한테 물어봤죠. 뭔 일 있었냐. 그 친구하고 둘이 시내에 실내화사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당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학교 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처치하셨나요? 불러다가 오라고 그래. 처음에는 오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나한테 와라. 그랬더니 안 왔어요. 어허. 점심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점심 먹고 네. 제가 그 반을 찾아갔죠. 그래서 따라와. 딱 그 이후로 정리했습니까? 얘기를 하면 좀 별로 좋은 얘기 아, 여기까지. 네. 예. 피가 났습니까? 났습니까? 티는 안 났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우리 반으로 데려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시절이니까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뒤 벽에 세워놓고 이제 제가 이제 의자도 들고 책상도 들고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이제 그때 우리 학창 시절 때는 제일 무서웠던 선생님들이 체육 선생님 아니면 교련 선생님들. 그렇죠. 지금 네. 교련 선생님들이 없어졌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보고 막 의자가 이렇게 걸상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본인은 겁이 나니까 막 내려가셔서 그 교련 선생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교련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몽둥이로 엄청 맞았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뵙기에는 새님 얼굴이신데 또 그런 그 정의의 사도 정신이 있으셨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은요. 다음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최석정 위원님. 1960년생으로 세안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국회의원 조직국장, 새누리당 인천서구 강화감 당원협의회 조직국장과 공촌자율방범대 대장, 민주평통서구지회 위원, 어깨동무 산악회 연합회장, 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해 오셨던 우리 최석정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이번에 빈틈없이 조사가 됐나요? 아, 예. 아주 예, 정확합니다. 오히려 우리 저 최석정 의원님도 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좀 정의의 사도 쪽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김준기 의원님은 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데 네, 네.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네. 면모가 있었는데 네. 이 반대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예부로 이렇게 보면은 이 첫 인상이 뭐 술도 잘 마시고 네네. 또 이렇게 뭐 네. 끌렁끌렁하고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술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네네. 그러지 않습니다. 얌전하신 편인가요? 얌전한 사람은 별로 없죠. 둘이 싸우시면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나이로 뭐 뭉개면 제가 좀 이렇게 이 나을 것 같은데 제가 6살이 많으니까 네, 네. 뭐 힘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네. 그래서요. 힘도 저보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두분 사생활은 다음에 하시고. 네. 예. 자, 다음 분. 이번에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경선 의원님. 1952년생으로 송현초, 대건중 인천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인천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자타공인 인천통이십니다. 인천시의회 5대 옹진군 위회 위원으로 2회 입성, 옹진군 새마을지회 회장, 민주평통 옹진군 협의회 회장, 옹진수협 비상인 감사까지 옹진군 발전에 인생을 건 우리 김경선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셨나요? 마음에 드십니까? 어디 혹시나 부족한 점 없습니까? 아, 없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여기 옹진군이 고향인데 네. 제가 이제 10살 때 이제 그 돛담배를 타고 인천에 와가지고 네. 인천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학교도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네. 직장 생활도 인천에서만 35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은 이제 자세히 알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 통이입니다. 네. 그럼 옹진군에 좀 누가 가족들이 계십니까? 아, 저기 어머님도 계시고 네네. 이제 그 동생도 이제 아직 섬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네? 네.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도시락 반찬을 뭐 서대나 박대 이런 거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때는 저희가 그 70년대 이제 네네. 초반이기 때문에 네. 뭐 나라도 이제 잘 못 살고 네네. 또 다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 싸고 다닌 것 같아요. 도시락을 못 싸고 다녀가지고 또 좀 여유 있는 네. 좀 잘 사는 그 친구들이 갖고 나오면은 네.
그 도시락을 몰래 훔쳐 먹느라고 아하. 쉬는 시간에는 아주 그냥 그 치열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저희 때 또래들 보면 이제 백령도, 연평도 네. 이런 데서 이제 유학 온 친구들은 네. 도시락 반찬 보면요. 네. 서대, 박대, 장대 네. 이런 거 이렇게 구워갖고 오더라고요. 네, 괜히 그- 신기했어요. 이제 그 저희 지역은 이제 이 우럭, 예, 예, 울어. 네, 예. 그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우럭을 많이 쌓고 다닌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우리 신은호 위원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셨고 사회복지학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 당 대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이장을 역임하시고 356대 위원도 지내셨는데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협의회 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부평구 위원회 등등등 인천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신은호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아요. 네. 옛날 말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네.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다라는 그런 말이 네. 있어서 네. 정말 열심히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열심히 뛰고 계신 의원님들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출동 우체통 함께 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서구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최석정 의원 그리고 또 김진규 의원 함께 하셨는데, 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검단 1동에서 5동까지. 5동까지. 그럼 어때요?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가요?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 네. 지역구 검단이 요새 한참 우리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서구가 비상하고 발달을 있죠, 지금. 하고 있고 예. 또 검단 신도시나 산업단지나 뭐 예. 이런 데가 가장 좀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 뭐 인구 비례를 보면 또 면적 단위봐도 아마 좀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그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또 많은 그 인구들이 또 유입되고 있죠. 네. 네. 뭐 산업단지가 이제 좀 활성화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좀 많이 그동안 침체된 경우가 있었어요. 개발하는데 한 8년 정도 걸렸고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지연이 됐던 부분도 있고 네. 그 산업단지가 이제 활성화가 잘 돼야 네. 검단에 있는 뭐 상인들이나 경제도 활성화가 그렇죠. 좀 잘 될 거고 네. 또 거기에 연이어서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도 이제 개발에 연계돼서 이렇게 잘 우리 검단 지역이 발전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좀 뚜렷한 어떤 검단 신도시에도 앵커 시설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허. 이제 여러 가지 안은 무성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유경제청 지원, 뭐 지역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 아쉽다면은 이제 중앙대가 그동안 쭉 연계돼서 추진하다가 이제 올 5월 말부로 이제 협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네. 이제 캔슬됐다는 게 좀 하나의 문제고요. 결정이 안 됐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검단 중앙대와 중앙병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검단 신도시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렇죠. 됐었는데 그것도 좀 많아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서북부 지역에 이제 그 법원검찰청을 지금 유치하고자
우리 시에서도 네네. 백방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 사법 좀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네네.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고 네.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이제 안상수 국회의원님, 우리 전임 시장님이시기도 네. 하셨죠. 그분이 요즘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 백방 그 자유경제구역으로 지금 네. 지정하고자 해서 이제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네. 또 우리 이 시장님께서 또 국내외적으로 열심히 뛰시고는 계신데 네. 두바이 뭐 4조 원 투자 문제도 MOU는 체결했다고는 했지만 그 MOU 체결한 것을 제가 사실 우리 지역구니까 네. 제일 관심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상당히 기대감도 높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협약서나 MOU 체결한 그 협약서를 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네. 공개를 안 합니까? MOU 체결한 그게 이제 뭐 그쪽 두바이청하고 네. 예, 그 어떤 제 6조에 의해서 뭐 공개를 뭐 비공개로 하지 말자. 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어서 어허. 곤란하다라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그럼 단순한 소문입니까? 아니면 진실이긴 합니까? 사실상 저도 이제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네. 그런 부분들 많이 질문을 하죠. 네. 진짜 그 두바이에서 4조 원 투자 되느냐라는 어떤 그래서 저도 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으로만 이제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저도 집행부한테 확인이 안 됐고.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짚어봐야 되고 하면 어떻게 뭐 언제 투자가 될 이렇게 것이냐. 할 거냐라는 어떤 스마트 시티를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증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중대가 이전하는 문제, 중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문제가 지금 이제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혹시 다른 대학이나 뭐 다른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글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이제 시정길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라는 이제 시장님의 말씀이었었는데 그 네. 이후로 대안적으로 나온 게 이제 아직은 두바이 두바이. 아하. 스마트 시티 4조 원 네네.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부분도 좀 더 우리 그동안 우리 검단 지역에 보면 이제 중앙대 문제도 꽤 시간을 끌면서 그렇죠. 결국은 MOU 체결하고 다시 송영시장 때 협약을 다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게 캔슬됐단 예. 말이죠. 예. 그런데 두바이청 그 스마트 시티도 MOU 체결은 하긴 했지만 좀 더 뭔가 좀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믿고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두바이청이라는 게 그 과거를 살펴보면 옛날에 우리 인천시에도 NCT 경정부 쪽에 네. NCT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캔슬된 적이 있고 네네. 또 파주에 그 스마트 시티를 또 한다고 그랬다가? 그랬다가 또 캔슬된 네, 적이 네.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감이 있느냐 우리 검단 지역에 이 투자하는 부분이 긴가민가하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안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좀 더 신뢰감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그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언제 술 한잔 해야지? 그럼 해야지. 그리고 3년, 5년, 10년 간단 말이죠. 혹시 그런 뉘앙스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렇죠? 이제 예. 검단 신도시가 정말 성공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런 게 확정적으로 어떤 그 앵커 시설이 뭔가가 그렇죠. 확정 저지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 법원 검찰청이라도 서북부 지역을 정말 그렇죠. 뭐 승인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정말 스마트 시티 같은 두바이청의 투자 유치를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원래는 이게 9월 30일부터 이제 착공을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허. 그게 좀 또 지연이 지연됐고. 됐어요. 지연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 원래 그 택지개발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에서 좀 스마트 시티 두바이청 4조 원 얘기가 나온 뒤로 밑그림을 좀 다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신문지사항이나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데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어떤 앵커 시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렇죠. 아쉬움, 그다음에 빨리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누구 결혼식 갈 때. 네가 가면 나도 가고. 어?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또 이런 상황이 됐나 싶은데 하여튼 어쨌든 지금 검단이 떠오르는 도시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네. 예.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예. 네, 최석정 의원님은 인천시 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인천 서구에서는 연희, 심곡, 공촌, 가정 1, 2, 3동, 신현, 원창동까지 아주 많은 구역을 담당하고 계세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안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그 서구는 인천 그 구 중에 면적이 아마 제일 그렇죠. 넓을 겁니다. 네네네. 또 지난 초에는 또 이제 인구 50만도 돌파를 네, 했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 그 사업들이 많은데 내년이면은 내년 7월 달이면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고, 네. 그리고 가정 보금자리 사업, 그리고 네. 청라 국제도시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라뱃길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네. 수장공사에서 네. 친수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게 네, 작년서부터 네, 네. 추진이 돼 왔던 네, 건데, 네. 근데 이 사업이 사실상 백석지구 그리고 금암역세권 공촌사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73만 평 정도 되는데, 이 73만 평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이게 사업성이 좋은 걸로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수장공사에서 용역하던 것을 홀딩을 시키고 인천시에서 다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건 이 일대 그린벨트가 73만 평 정도를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있는데 이 총량이 인천시는 1.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는 4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시보다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한 40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이 정부 그린벨트 총량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은 공공주택 사업이나 아니면은 수장공사에서 추진해 오던 친수법을 적용을 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이걸 공공주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뭐 사업비가 한 1조 한 8천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한 73만 평 정도 신도시보다는 조금 적지만 준신도시급으로 이 도시를 입히려고 건설하겠다. 예,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유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2,120만 원이고 청라 같은 경우에는 한 407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린벨트 지역 평당이 이제 한 120에서 150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수용을 해서 조성을 하면 조성원가가 300만 원이 좀 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저렴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사업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 행편이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다가 보니까 민투로 해가지고 민간 투자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인천시에서는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중앙도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과를 하면은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제를 하고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서구 갑과 아라뱃길을 건너서 지금 현재 여기 김준규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금단 쪽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논이고 밭이고 이런 그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해제가 다 되는 거죠. 해제가 되고 주택이 입혀지고 또 내년 7월 달에 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현재 그 이 금암역이 KTX 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거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이거 승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은 상당히 민간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이 사업성이 좋으면 민간 투자는 그거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럼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단순한 계획을 좀 넘어선 거죠? 그렇죠. 수장공사에서 한 1년 동안 용역을 했고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이걸 홀딩을 시켰고 인천시가 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나섰고 탁상공론은 넘어선 거죠? 그렇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도 또 이제 네. 정말 또 새로운 분위기의 또 신도시가 하나 탄생하겠네요. 그렇죠. 준신도시급 네. 정도는 만들어진다고. 예, 하여튼 뭐 인천이 곳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경선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의 의정 활동도 살펴봐야겠죠? 출동, 우체통 함께 보시죠. 네,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이제 인천시 그 건설교통위원회의 이제 부위원장이시고, 예, 또 지역구는 옹진군이시고, 아무래도 섬이죠, 그죠? 네. 예. 그럼 그쪽에 섬 몇 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거예요? 옹진군 전체가 지역구입니다. 그 앞에 또 섬들이 있잖아요. 조금. 옹진구가 이제 그 100개 네. 섬인데 네. 이제 25개가 이제 유인도, 네, 네. 25개가 이제 무인도. 예. 네. 그 유인도 25개를 전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어디 어디입니까? 우선 면 단위로 하면 백령도, 네. 대청도, 연평도, 저 덕적도, 네. 영흥면, 네. 북도면, 자월면. 와, 자월도. 네. 그죠? 야, 아니,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지역과 육상으로 자전거 타고 와도 되고, 걸어가셔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김 의원님은 어떻게 다니십니까? 지금 앞서 우리 네. 그 김진규 의원님하고 그 최석정 의원님께서 이제 인구수 갖고 말씀하셨는데 네. 옹진구는 면적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면적은 바닥까지 다 치는 거죠? 바다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선만 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옹진군 그 앞바닥까지 다 쳐야죠. 예, 면적이 네, 네. 우리 인천시 본토보다 넓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그 문 열고 나가면은 네. 유권자 만날 수 있고 네.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1시간 반 가야 어. 유권자 만날 수 있고 지역구에 갈 수 있고 네. 또 멀게는 백령도 가는데 네. 4시간 정도 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도 못 만나잖아요. 꽃게 데리고 나가면 없죠. 못 만나는 네, 이제 거예요. 요즘처럼 이제 그렇죠. 꽃게철이니까 이제 예. 배 타고 나가면 네. 어민들은 낮에 볼 수가 없고 그렇죠. 또 이제 요즘 그 벼베기 추수 이제 할 때니까. 네, 시즌이 돼가지고 네. 이제 논에 나가야 이제 네. 주민들을 볼 수 있고 음. 그런 그 현실이 있습니다. 옹진군 주민은 한 2만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네.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지역구 다니시가 조금 이제 근거리니까. 예. 이제 김경선 의원님처럼 이렇게 막 배도 타야 되고, 먼 거리 가야 되고, 뭐 출장비가 또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방문할 때는 네. 그 자기 자비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남들보다 월급이 좀 많이 줄겠네요. 예, 좀 가만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통 한 달에 배편을 몇 번 이용하세요? 지역구 가실 때? 저희가 이제 그 네.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지역구 섬을 방문하기 때문에 와. 예, 가만히 이제 그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섬은 요 앞에 섬이고 네. 덕적도, 자월도, 북도, 영흥도 정도 되고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는 이제 그 1박 2일 최소 어허. 아니면 2박 3일 정도 그렇죠. 써야 됩니다. 야, 그 다른 분보다 확실히 그 시간 소요가 좀 많네요. 네. 그 승선표 발권이라든지 승선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좀 어떤 점들이 좀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예,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그 이제 여객선 그 승선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권 또 그 승선권 이제 그 개찰할 때 네네. 그 확인 네. 또 승선할 때 배 승선할 때 거기서 이제 신분증하고 신분 확인, 예. 예, 저 표하고 맞는가 확인하는데 네. 그런 사항이 아주 불편합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옹진구는 그 노인 인구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그게 아주 복잡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의회에서 제가 이제 건의안을 낸 것이? 제출해갖고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에 그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표를 승선권을 발급받아가지고 네. 개찰할 때 이제 그 또 표 확인하고 네.
배 마지막에 탈 때 또 확인하고. 신분증하고 이제 승선권을 확인합니다. 네. 그거를 개찰할 때 확인해달라. 네.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그 중앙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뭐 저기 또 계류 중에 있는지. 계류 중에 있는지 아직 아. 그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네. 이제 주민들은 그걸 빨리 개선해달라 그렇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게 물론 이제 정확히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 네. 그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이제 몇 개 절차가 더 있는 복잡함은 좀 간편화 해야죠. 예.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우리 시장님께서도 섬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섬을 방문하시고 네. 이 옹진군 섬이 이게 보물섬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지금 연말쯤에는 발표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우리 시민들께서도 배를 승선하는데 불편해가지고 네. 이건 두 번 다시 갈 수 없다. 왜 까다롭냐. 그렇죠. 이런 그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승선 절차부터 빨리 인천시하고 중앙부처가 의논해갖고 개선을 해갖고 좀 편하게 네.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근데 나오신 김에 네. 이제 옹진군 관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보통 바다, 섬 그러면 이제 여름을 많이 찾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도 가볼 만한 멋진 섬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네. 그 옹진군은 이제 그 백령도가 그 제2의 해금강이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멋진 그 섬입니다. 그 겨울에 가도 뭐 손색이 없는. 순식이 없습니다. 와,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백령도 한번 찾아주십시오. 맞습니다.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탈 때 구명조끼 꼭 챙기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신원호 의원님 역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요. 또 지역구가 부평 1동, 4동, 5동, 북의 1, 2동까지 맡고 계세요. 부평이 인천이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원도심인 만큼 교통 환경 개선 등 필요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최근 조금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인근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제 우리 부평은 그 인천의 최대 인구 밀집 과밀집 지역이고요. 인천 전체 면적의 3.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약 20% 가까이 과도한 밀집 지역으로 살고 있어서 지역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땅에 이제 비해서 많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 원도심 이제 전에는 그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 밀집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었는데 그 90년대 이제 초부터 그 원도심으로 전락하면서 굉장히 쇠락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제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최대 현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 16만 평 가까운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 2016년 말이면 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 토지 보상 협약식을 국방부와 체결을 했고 네네. 또 4,600억 원에 가까운 네. 그런 그 토지 보상비가 정리가 되면 네. 총 사업이 약 7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차근차근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시민 부평 미군지 기지 반환 및 공여지 반환에 관한 협의회 위원으로 96년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네네.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민협의회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의정활동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원도심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튼 좀 잘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주변에 이제 그 부평 역세권을 보면 그 중소상인들의 그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중소상인들이 어렵습니다. 네. 90년대 이후로 이제 그 대기업들이 마트들 많이 생기고. 입점해 있는 할인마트라든가 그런 대형 할인마트들이 그 지역 상권을 몰빵해 가는 그런 네. 현상 때문에 골목 상권이 이제 완전히 피폐되어 있고 지금 전통시장이 저희들이 그 전국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울 정도 맞습니다. 굉장히 예, 이제 예.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지하상가가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최대 지하상가로서의 명소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그 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앵커 시설, 즉 네. 인프라가 잘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네. 그 유커들이 찾아오면 네.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래서 네. 부평 역세권을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서 뭐 이제 시정기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업비도 2016년에 정확하게 6억 5천만 원을 배정을 해서 그 기능 보강 사업을 해서 네. 정말 부평을 찾아오는 요커들이 관광 명소로서의 또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이 물건을 정말 다양한 물건 구매해서 배치해서 상인들을 찾아오는 그런 관광 명소로서 그다음에 음식 먹거리 네. 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음식 문화의 명소로서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드시 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그 선진국에 보면 중소기업이 정말 잘 돼야 강국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부평도 예. 이제 부평 우리 사공단이 그 금년 들어서 약 그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쇠퇴하고 네네. 매물단지로 전락했지만 네. 혁신산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노력에 의해서 혁신산단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네. 정말 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부평 산업단지로 다시 발돋움할 것이고요. 우리 부평에는 어쨌거나 굉장히 그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업체들이 약 2,500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 인프라를 잘 살려서 그 기업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지역 인재,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될 것이고 네, 자연스럽게 될 또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상인들이 잘 돼야 네. 이 경제 그 기능이 순환이 잘 됩니다. 네. 즉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지역에 쓰는 쓰죠. 그렇죠. 그런 순환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진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만 봐도 부평시장 하면 없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부평시장이 네. 정말 최고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생필품도 그렇고, 거기 가면 다 구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조금 쇠락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도심을 이제 한가운데로 가르고 있는 네. 군용 철도 문제가 네, 네. 굉장히 지역 주민들에게 소통을 가름하는 그렇죠. 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의 원도심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부평에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책적 개발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인천 시장님께서도 네. 부평에 그동안에 이제 사실 신도시다, 송도 신도시다, 검단 신도시다, 영종 하늘도시다 이런 지역에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다시 피드백해서 원도심의 어떤 기능보강 맞습니다. 사업을 예, 통해서 예.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가 당초에 35억 우리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책정돼 있다가 네. 전액 삭감됐는데 네. 유정복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네.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본인만의 자기 관리 비법 있으시면 한 가지씩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진규 의원님 본인만의 뭐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상 제가 네.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루 종일 운동하고 밥 먹고 또 2시간 더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게 선거 운동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네. 당선되고 시연되니까 네. 그 이상에 또 바쁘더라고요. 아, 따로 네. 별도로 이 체력 관리 할 수 있는 여력, 시간 이게 어. 좀 부족해요. 제가 네.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행사를 이렇게 쭉 많아서 이렇게 네. 따라다녀 봤지만 하루에 12개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간격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 간격에도 12시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특별히 체력 관리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틈이 나면 제가 테니스를 좀 열심히 치고는 테니스.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그렇게 테니스를 좋아하는데도 올 들어와서 몇 번 쳤나 해보니까 네. 3번 쳐왔더라고요. 아이고. 올해 들어와서. 아이고.
그렇게 체력 관리할 수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뭐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제가 구의원도 해봤지만 구의원 때보다는 사실상 이 시의원 되니까 네. 범위가 그만큼 할 일이 아, 많고 그렇죠. 관리할 곳이 많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따로 체력 관리할 시간 여력 그것이 자, 그럼 뭐 좀 드시는 거 뭐 따로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거 있습니까? 행사가 그렇게 많은 날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 얘기가 남이 잔치,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것 없다. 네. 어쨌든 그런 행사를 쫓아다니다 어떤 때는 밥도 굶어요. 그렇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밥 먹으면 벌써 이쪽 행사는 끝나니까 네네. 그걸 놓치기 싫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돌다 보면은 평생 돌아오지 않는 그 식사. 네. 오늘의 점심은 평생 돌아오지 않는 식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놓치는 거죠. 어허. 근데 원래 저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밥도 어떻게 보면 뭐 의무감으로 그냥 먹지 맛있어서 먹는다 이런 것은 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시간 나면 이제 취미가 그거예요. 운동 또는 이 차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야. 그래서 아마 직접 차 관리를 제가 다 해요. 오. 제 차를 이제 제가 뭐 세차도 하고 네. 왁스도 믿고 그것은 간단 정비도 뭐냐면 하시고. 제가 차를 좋아해서도 기지만 제가 다른 유권자를 찾아갔을 때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 네. 모습을 제가 보여주기 싫어서 오, 그러네요.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유권자들 만나고 행사 이런데 뭐 투자하지 따로 뭐 체력 관리 할 시간 사실상 없다. 아, 이건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기본 체력이 좋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네.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가 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그때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네, 이제 맞아요. 이게 몸이 약하면 정의의 사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일단 어렸을 때 갖고 오는 체력으로 지금 버티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제 그게 바닥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또 최석중 의원님은 나만의 뭐 건강관리법이나 그래서 여기 이 의원님들이 네. 늘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고 네. 그리고 휴일도 없이 그렇죠. 누가 부르면은 나와야 집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행사 이렇게 안 찾아가면은 안 왔다고 또 이렇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이 의원직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3대 업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래요? 네, 어떤 측면에서요? 휴일 일반 휴일 직장을 반납? 이렇게 네. 휴일 반납하고 저녁 퇴근 시간 정해져 있질 않고 예. 그리고 누가 집에 들어갔다가도 부르면 나와야 나가야 되고 새벽같이 또 이렇게 한 손 네. 있으면 나가야 되고 네. 또 오전 활동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쪼개 쓰고 바쁘게 이렇게 그 활동하다가 보면은 사실 이제 가정에는 좀 이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운영하던 사업체를 네. 지금 현재 집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또 이제 사업도 하랴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살림도 하랴 늘 이렇게 그 고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하지만은 또 이제 그 미안한 그걸 이렇게 보상해주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죠. 네, 우리 인천시 발전에서 열정을 아끼지 않는 네 분도 오늘 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또 신은호 의원님 이렇게 함께 네 분이 오늘도 각자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신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체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Jamaica to the world, it's just love. It's just love.